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리에 A 4위를 달리고 있는 아탈란타, 세리에 최고의 공격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아탈란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다른 리그들과 마찬가지로 후반기를 반환점을 지나서 후반기에 접어든 세리에인데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가 지금 24경기를 치른 현재 리그 4위에 위치해 있고 순위 자체도 조금은 주목할 만하지만 순위를 제외하고도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실은 득점입니다. 득점. 24경기에서 총 63골, 63골을 집어넣으면서 리그 20개 팀 중에 유벤투스나 라치오, 인테르 자신들보다 지금 위에 있는 1, 2, 3위 팀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을 하면서 공격에서만큼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탈란타가 어떠한 플레이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플레이 모델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경기하는지가 얼마 전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에 나왔던 인터뷰인데 아탈란타 팀의 10번이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파푸 고메스의 인터뷰에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터뷰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상당히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선수가 한 인터뷰로 보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경기 내부의 플레이 모델 관련해서 그리고 경기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샤비 알론소의 인터뷰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로 선수가 전술적으로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본인이 속한 팀의 플레이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보면서 아탈란타가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고 어떠한 부분이 특별하기에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하면서 시즌을 치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뷰가 지금 보실 수 있는 인터뷰가 스페인 언론 중에는 비교적 정론지죠. 정론지에 해당되는 엘바이스에 기재된 파푸 고메스의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발렌시아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전 작성이 되어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파푸 고메스 con una gambetta se abre un mundo. 그래서 드리블 하나로 새로운 하나의 세상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좀 긴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얼핏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긴 편인데 좀 축구적인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선수 본인의 커리어를 돌아본다던가 그리고 돌아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속했던 클럽에 대해서 운영진이라던가 구단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축구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번역을 한국어로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해놨고 약간의 오역이나 의역이 있더라도 혹시 스페인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원문을 보고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는 경기장에서의 선수 배치에 있어서 좌우 대칭을 맞추는 것에 대한 집착이 존재하고 그것이 수비를 하는 것에는 도움을 주지만 공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이 부정적이라고 가스페리는 얘기한다. 그는 선수들이 이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유도하는가? 그는 수비수들이 라인을 관통하는 피스의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는 것을 원한다. 공격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는 어디까지나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 나는 내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드리블로 수비수를 벗겨내는 것은 내 임무이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상대 수비 라인을 공략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만약 나에게 붙어있는 수비 하나를 벗겨낸다면 하나의 세상이 열린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이탈리아에서는 더욱더 크게 작용한다. 이탈리아에서 경기는 굉장히 전술적이고 모든 수비가 공이 있는 쪽으로 움직인다. 4명씩 두 라인을 만들어서 총 8명이 수비를 펼친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수비를 드리블로 공략해서 깨지 않는다면 아마 평생 동안 공을 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어떤 수비 진영도 깰 수가 없다. 이러한 파푸 고메스의 지금 인터뷰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질문에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는 진영을 좌우 대칭을 맞추는 것에 대한 집착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 진영, 지금 아탈란타 말고 수비 진영 빨간 색깔 수비 진영 팀처럼 진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겠죠. 물론 수비할 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칭을 맞춰서 공이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은 파푸 고메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이 있는 쪽 사이드로 모두가 같이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공이 있는 쪽, 즉 스트롱 사이드죠. 공이 있는 쪽 스트롱 사이드 경기장을 반으로 나눴을 때 공이 있는 쪽 반쪽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밀도를 높게 가져가면서 이 공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반면에 이거를 그대로 공격 과정에서도 가져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선수들의 포지셔닝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공격 과정에서의 창의성이나 유기적인 공격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가스페리니가 감독으로 아탈란타 팀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죠. 수비수들 이제 후방에 있는 3백 같은 경우는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를 원한다. 즉 드리블에서 공을 가지고 나오고 지금처럼 라인과 라인 사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미드필더 라인과 상대 백라인 사이, 결국엔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전 라인업을 제가 넣어서 파푸 고메스, 파사리치로 1-2치가 있는데 이 사이 공간으로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시도해서 이것이 좀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감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후방에서부터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압박 라인을 넘어선 이후에 두 번째 압박 라인까지 넘어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두 라인을 한 번에 관통해서 세 라인을 관통하는 것까지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대가 시프팅을 해서 안쪽을 막고 공이 차단되는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이런 플레이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파프고메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프고메스 같은 경우에는 뭐 3-4-1-2로 나왔을 경우는 주로 파살리치가 위치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거나 혹은 지금 발렌시아와의 경기 때 그랬던 것처럼 최전방 공격수에서 센터백과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신이 드리블을 하지 않으면은 뭐 상대 수비 진영에 대해서 공을 평생 터치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수비 진영을 깨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그럼 결국에는 공을 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서 받거나 나와서 받아서 공을 터치하거나, 공을 터치하고 다시 내주고 다시 또 공이 돌아가다가 또 나와서 같이 공을 받고, 혹은 안에서도 공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비수들이 공간에 대한 수비를 펼쳐오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공을 받았을 때 수비수를 벗겨내는 움직임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연속되는 플레이,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슈팅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드리블을 하지 않고 그냥 공을 소유하고 터치하는 것에서만 만족을 한다면은 이 상대의 수비 라인은 이런 식으로 전술적으로 공 있는 쪽으로 굉장히 8명의 선수가 모두 뭐 흔히 얘기하는 두 줄 수비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전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는 골까지 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탈란타의 포메이션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5백이다. 하지만 포메이션은 거짓이다. 우리는 우리가 3명의 센터백을 배치해 플레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2명의 센터백으로 플레이하고 상대가 2명의 공격수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탈리아에서는 상대 역습에 대해서 2대2의 수적 동의를 내주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팀에 있어서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센터백은 항상 수적 우위를 찾기 위해서 공격에 가담하기 때문이다. 수비 국면에서는 우리가 5명으로 수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윙백 1명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점프를 시도한다면 반대쪽 윙백이 안쪽으로 좁혀와 커버링을 하며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4명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5백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부터 고센스, 칼다라, 팔로미노, 톨로이, 그리고 하테오버까지, 그래서 5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3명의 센터백을 놓고 플레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명의 센터백이지만 또 최종적으로는 2명의 센터백으로 플레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을 가진 센터백이 드리블을 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됐을 경우에 첫 번째 압박 라인, 지금 상대의 첫 번째 압박 라인을 넘어섰을 경우에 앞에 공을 제외하고 이 해당 사이드를 제외하고 공 밑에 부분만 보게 되면 칼다라와 팔로미노가 남아있고, 상대 공격수 2명에 대해서 지금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2대2 상황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투톱이 굉장히 일상적이죠. 3-5-1을 한다든지 4-4-1을 한다든지 투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상적이기 때문에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수적 동의를 내준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우죠. 왜냐하면은 아까 질문과 대답에서 봤던 것처럼 실점하지 않고 지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적 동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특히 수비 상황에서는 항상 뭐 지금 이런 식으로 3대2의 수비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대칭을 맞춰서 수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공을 가진 공격 국면에서의 수적 우위나 혹은 질적 우위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최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비 국면에서는 5백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게 되면 수비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진영이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영이 구성이 되는데, 반면 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 뭐 상대 같은 경우가 윙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고 한쪽 풀백을 많이 끌어올리는 팀이라면은, 풀백에게 공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 센터백에서 풀백으로 공이 갔을 때 윙백이 점프를 한다는 거죠. 점프를 해서 결국에는 점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의 라인을 지금 같은 경우 이 5백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라인을 넘어서서 라인을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다음 라인까지 넘어가서 압박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반대쪽 윙백이 좁혀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롱 사이드의 개념, 반대쪽 공이 있는 쪽 절반을 커버하기 위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4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의 센터백이 상대의 2명의 공격수와 2대2, 즉 1대1로 맞서게 된다. 전통적인 이탈리아 축구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상대 역습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후방에 내려앉아서 역습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를 원한다. 만약 당신이 내려앉아서 플레이한다고 가정한다면 퀄리티가 있는 선수를 4명 정도만 보유한 팀만 만나더라도 그들은 공을 가지고 사방에서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유벤투스와 경기할 때 공격적으로 수비하기를 원했고, 유벤투스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돌아서서 앞을 보고 플레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천재처럼 느껴지던 선수도 조금은 평범한 선수가 되어버린다. 항상 수비를 등지고 공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만약 내가 공을 잡을 때마다 수비가 나에게 거리를 둔 채로 내가 시야를 확보하도록 둔다면 난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낼 것이다.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훌륭한 능력을 가진 선수라면 그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틀란타의 경기인 발렌시아와의 챔피언스 경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렌시아가 4-4-2로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풀백인 다니엘 바스가 공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아틀란타가 수비를 펼치는 장면인데, 이제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자신들의 수비 국면에서의 대응법 혹은 접근 방식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바스를 보게 되면은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인 데룬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데룬의 압박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을 앞으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컨트롤해놨을 경우에는 압박을 하는 데룬에 바로 직면하게 되고 공을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페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던 칼다라가 1대1로 대응을 하고 있고, 만약 바스에서 지금 페란에게 공이 간다면은 공이 가는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공이 받는 시점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페란은 앞을 보고 플레이할 수 없게 됩니다. 나머지 옵션들 같은 경우도 공을 가지고 있는 바스가 보유한 나머지 패스라인 같은 경우도 전부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바스에서 만약에 콘도그비아로 공이 가더라도 이미 파살리치가 붙어있기 때문에 공을 받는 시점에서 콘도그비아가 앞을 보고 플레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파레오의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일러가 붙어있어서 마찬가지로 공을 받는 시점에 이미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앞을 보고 플레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후방으로 가는 패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능동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파푸 고메스가 나머지 선수들처럼 대인 방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공간 자체를 이어질 수 있는 지금 패스라인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패스라인 자체를 중앙에 서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공이 갈 수 있는 옵션 자체를 지금은 막아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대인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인데요. 최근 압박을 플레이할 때 있어서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를 혼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보유한 패스라인을 전부 대인 방어로 막아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탈란타가 인터뷰에서 파푸 고메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패스라인에 대해서 대인 방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을 보고 플레이하지 못하는 것에 주안점을 맞춰서 수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처럼 타고난 드리블러들은 유럽에서는 지나친 개인주의자가 되곤 한다. 당신의 임무는 팀을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조립하고 결합하는 것에 있는가? 내 머릿속에 다가오는 단어는 한 이탈리아어이다. 꼼볼레레, 끌어들이다라는 뜻이다. 팀 전체를 끌어들이고 모두가 경기에 참여하게끔 한다. 나는 나의 플레이 방식 때문에 내가 팀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는 일리치치도 마찬가지다. 만약 나나 일리치치가 드리블에서 수비 하나를 벗겨낸다면 모든 가능성이 열릴지 모른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나는 윙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한쪽 윙백이 크로스를 올리면 반대쪽 윙백이 동일 상황에서 득점까지 가져간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도 마찬가지다. 하나가 피니싱을 하기 위해서 공격에 가담한다면 다른 하나는 팀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센터백들 또한 득점에 참여한다. 오른쪽 센터백인 톨로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톨로이는 안정적으로 공을 가지고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접근해서 인사이드 패스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네, 방금 인터뷰 내용이 사실은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틀란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명의 팀 선수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그리고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충분히 보여졌는데, 한 장면을 좀 찝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장면은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있었던 아틀란타의 선제골 장면입니다. 지금 위치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파푸 고메스이고, 파푸 고메스가 지금 보시는 위치에서 공을 잡고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왼쪽 윙백인 고센스가 파푸 고메스의 옆쪽에 있고, 이는 크로스라는 위치까지 충분히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은 크로스를 시도하는 선수는 파푸 고메스가 될 수도 있고 고센스가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크로스를 시도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대쪽 윙백인 고센스가 득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널티 박스 안쪽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와서 득점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고센스가 득점까지 결국에는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쪽 윙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에 가담하고 있으면은 반대쪽 윙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숙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일을 할 때나 좀 추구했던 것은 보통은 페널티 박스 모서리 쪽입니다. 페널티 박스 모서리 쪽에 남아있게 되면은 공이 첫 번째 옵션으로, 그러니까 크로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 옵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후방에 남아 있어서 만약에 세컨볼이 흘러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서 이를 피니싱으로 가져가거나 혹은 재차 크로스까지 가져가는 등의 2차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혹은 만약에 크로스가 시도되었는데 차단이 되어서 상대의 역습이 시도될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서 이제 수비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파푸 고메스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공을 가지고 반대쪽 윙백이 직접적인 피니싱 옵션으로 박스 굉장히 깊숙한 곳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중앙 공격수 역할, 톨로이는 아니지만 중앙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팔로미노가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일리치치가 2선에서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공격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극대화하고 거기서 득점까지 가져가는 것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이런 플레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 데론이 밸런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밸런스를 위해 남아있고, 다른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 프로일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앞선의 위치에서 언제든지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예죠. 영상도 아니고 단적인 장면이지만 지금 선제골이 들어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파푸 고메스가 설명했던 것이 사실상 모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에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즉슨 팀의 모든 선수들이 파푸 고메스가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그냥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수가 중요함을 띠고 각자의 기능을 온전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